진짜입니까? 뭐 질문 내용하고 관련된 건 하나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담의 진행을 맡은 꿈씨입니다. 여러분,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호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다율에서 근무하고 있고 참여연대에서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잘 들었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김영란법,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조금 쉽게 부산 시민들이 알아들 수, 이런 법이구나, 알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줄여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이전에 소위 말하는 스폰스 검사 그리고 뭐 벤치 여검사 사건이 생기면서 결국 벤치 여검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거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직무와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금품 수수, 뇌물 수수가 되면은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직무 관련이 있고 특히 대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법관이셨던 김영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제안을 해서 이제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법률안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됐던 게 2012년부터라고 들었는데, 이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난간이 부딪힌 이유가 있나요? 전에 김영란 전 위원장님이 처음에 제안한 건 2011년입니다.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권익위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 간에도 사실은 기관 상호 간에도 이해관계가 이렇게 이제 상충되는 게 많았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또 범위도 처음에는 이제 공무원만 대상을 하다가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간이 또 더 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적용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만 해당됐는데,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공무원, 특히 이제 판사, 검사 이런 쪽이 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제안에서 나오면서 공무원에는 사실은 국공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무원이죠. 당연히 공무원이라서 포함이 되는데 그럼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일반인들이 우리 촌지에 관련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사립 학교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돼서 결국 모든 이제 교직원이 다 대상이 되게 됐고 이후에는 또 언론사까지 포함돼서 언론인까지 포함되면서 범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된 이유가 있나요? 공직자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관계의 이제 이해관계가 또 추가가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라서 포함되지만 또 사립학교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민들이 촌지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된 거고 언론인 부분도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결국 이제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다른 부분 어떻게 보면 학교나 언론사 부분이 훨씬 더 많이 96.8%가 이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또 다른 얘기가 많겠어요. 우리까지 왜 포함시켰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시행령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상 기간은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4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학교가 한 2만 개 정도 되고 언론사가 1만 개 정도,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기관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언론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협회에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다. 이런 취지로 성명서도 많이 나왔었고, 결국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까지 갔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7월 28일 날 합헌이라고 결정이 돼서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론사까지 포함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통과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제 의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해충돌 방지 이 말 듣고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공직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직자 등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금전거래나 부동산 거래 하는 것도 이해가 충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애를 학교에 넣게 부탁을 한다든지 어디 취직을 시켜주기 부탁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최근에 들어 있었죠.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거래라도 정당한 취직 정탁이라도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게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의 취지는 좀 추상적이다, 막연하다,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부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빠지게 됐네요. 그랬을 때 이제 시행이 앞두고 있는데, 이 시행이 됐을 때 좋은 점과 좀 안 좋은 점, 이런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선물이나 우리 접대에 관련된 이제 그 청탁 문화, 이런 문화를 투명하게 한다는 데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특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교직과 관련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투명해진다는 게 제일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 같으면은 뭐 농수산업계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시고 접대 같으면은 뭐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기 위한 과정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 시행도 안 된 거고 9월 28일 시행이 되는 거고 그 시행 과정을 보아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 등을 통해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여기 해당되진 않죠? 예, 변호사는 해당은 안 됩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해당될지도 논란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변호사가 이제 우리 이 당사자 이게 힘든 사건 이기게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니까 개인 기업이니까 사실은 개인 기업이고 사실은 변호사는 업무 자체에 그 변호사나 관련 윤리 장전 이런 데 제약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은 상대방 당사자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참여TV 대담 한번 나와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분도 훌륭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9월 28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 하나 만들어진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겠지만 이 법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한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